클리닉 밴드, 단답형, 용접부 비파괴, 보강통벽, 자기치유 콘크리트, 동치환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제 계략적인 내용과 문제풀이 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에 나갔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자, 이 모범 답안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범 답안은 물론 잘 쓰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용접부 비파기 시험 방법 하면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부분이 뭐냐면 용접부 비파기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죠? 기존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방법이 있죠. 이제 최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존 방법은 뭐 한다? 내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해서 뭐 우루과이 라운드 MP 이렇게 얘기해서요. UT, RT, MT, PT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최근에서는 열화상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3차원 스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 디지털 우리가 얘기하는 RT를 이용해서 디지타이징하는 디지털 방식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강조하시는 게 좋겠죠. 특징을 강조. 그러면 여기 답안을 쓰신 걸 보시면 정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나와 있는데 종류에서 최신 방법에서 잘 쓰셨어요. 내용이 있다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특징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최신 방법에 대한 내용을 2개에서 3개 정도 계략적으로 이제 쓰시는 게 낫겠죠. 계략적으로.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제 내용을 쓰시는데 여기가 이제 답안 불균형이 약간만 좀 줄여서 내용을 쓰시고 하나 더 쓰시는 게 낫죠. 즉 예를 들자면 의견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RT도 있지만 PUAT, 우리가 얘기하는 PAUT, 즉 UT 방법에서는 이제 PAUT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 방법을 설명하신 걸 잘했고요. 그 다음에 검사시 주의사항에서는 여러분께서 보실 게 뭐냐면 꼭 특정 방법을 상세하게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각의 방법, 예를 들어서 뭐 UT라든지 또는 RT라든지 아니면 M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인 시공시, 검사시 유의사항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이 답안에서 다 잘 쓰셨는데 답안에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술사적인 의견이요. 기술사적인 의견을 쓴다 그러면 이걸 내용을 많이 써야 될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한다? 결론 또는 뭐 평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도 좋겠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비파괴 시험 방법에서 문제는 뭐가 있나요? 시험자의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험자에 대한 부분이 이 자격 시험을 별도로 보고 자격에 대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는요,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이에요. 이 방법을 최근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잘 도입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기술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한다? 단답형이라도 결론, 평가에서 최소한 2줄 이상은 어떤 기술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보강통비교 파괴 유형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 파괴 유형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문제점이니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대책은 파괴 유형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내적, 외적에 대한 어떤 파괴 유형이 있다고 그러면 파괴 유형에 대한 대책을 파괴 유형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괴 유형이 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코너부에 대한 어떤 부분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보강재의 어떤 내구성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을 강조해서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얘기하면은 자, 대책에 대해서 과연 내가 대책을 쓸 때 문제점에 의해서 대책인데 대책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용두삼이. 자, 일단 한번 내용을 볼까요? 정의 쓰고요. 파괴 유형 썼어요. 파괴 유형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내적, 외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은 그렇고요. 대책을 보면은 유형별로 써 있나요? 파괴 유형별로요? 파괴 유형별. 유형별. 여기는 파괴 유형하고 상관이 없는 답안이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파괴 유형을 물어봤으면 유형별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파괴 유형별로 안 나왔다.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책이 맞나요? 잘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쓰셨어요. 지지력을 검토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지지력을 검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지력을 측정해야 되는 건가요? PBT 시험을 하는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예, 안정성을 검토한다. 이게 대책 맞나요? 검토 자체가 대책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검토해야 되죠? 자, 곡선부의 중점 관리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섬유로 다짐도를 몇 프로로 두께는 다짐 두께는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책은 구체적 방법 제시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건데 자, 왜 이유하고요. 어떻게 방법은 나와야죠.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즉 시방서처럼 쓰셔야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대책이 다 부실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우리 이제 그 강의할 때 얘기한 걸 보면 여기 이제 사면이 있고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옹벽에다가 이게 보강재를 이렇게 대는데 보강재가 이 부분이 쓸리고 내려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차피 사면에는 락볼트나 이런 것들이 사면 보강국이 있으니까 여기다 연결을 해서 이 보강재에 대한 강성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쓰신다? 용두삼이 위는 화려하게 쓰시다가 밑에 대책은 파괴 유형하고 상관이 없고 또 대책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치유 콘크리트 공법의 종류 및 특징 해죠.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종류하고 특징을 각각 쓰셔야 돼요. 즉 종류는 어떻게 한다? 열거를 하는 거죠. 열거, 미열, 캡방, 무섬, 미생물, 열 공급, 캡슐, 그다음에 방수제, 그다음에 캡방, 무섬, 무기물석출, 섬유 보강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열거를 하고요. 특징은 중요공법에 이 중에서 중요공법을 2개 내지 3개 정도 특징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조할 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장점과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뭘 강조한다? 단점이요. 단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생물에 대한 부분에서 단점이 생존율이라고 한다면 생존율에 대한 부분에서 단점을 얘기한 다음에 뭘 해요? 강조를 하죠. 생존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캡슐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즉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그 각각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융합 기술이죠. 원래 미생물하고 캡슐 기술은 다른 기술인데 얘네들을 융합 기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한다? 특징은 2-3개를 얘기하되 단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조는 단점에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답안을 쓰시면은 종류와 특징에서 다 썼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내용이 많아지고 시간 관리가 안 되고요. 또요, 중요한 것을 강조가 안 돼요. 특히 장단점에 대한 부분에서 단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 단점에 대한 부분이 논리적으로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류와 특징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쓴다? 종류 따로, 특징 따로 쓰고요. 특징에서 단점을 강조한 다음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단점에서 어떤 친환경적인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친환경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논리의 단절이죠. 위에 대제목하고 밑에 대제목에 연관성이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동치한 공법.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동치한 공법을 보시면 동치한 공법은 우리 이제 쇠석치환 공법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공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샌드 컴팩션 파일도 동치환인가요? 진동을 이용한 치환이죠.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치환에 대해서는 충격, 동적 하중을 충격력으로 줄 거냐, 진동 하중으로 줄 거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동치환하면 쇠석치환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러면, 자, 이 공법에 대해서 무슨 원리, 무슨 메커니즘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쓰실 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원리와 메커니즘이 무엇의 원리냐, 무엇의 메커니즘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키워드라는 게 분명히 있죠. 복합집안 원리라든지, 아니면 아칭 원리라든지 해서 그 전문 용어 키워드가 있어요. 대제목의 전문 용어나 키워드를 쓰는 건 굉장히 기술사로서 중요한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기술사로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전문 용어나 키워드를 설명을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답안을 보시면 정의, 원리 하는데 무슨 원리인지 안 써져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원리냐? 원리도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이고요. 특징, 시공순서, 시공시 주의사항 하는데 어디 하나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요. 전문 용어가.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점관리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가만히 보시면 어떤 내용을 줄이고
이 논술의 핵심을 강조하시는 게 좋아요. 핵심을. 예를 들어서 동치항공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소음 진동으로 보겠다. 그럼 소음 진동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동치항공법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나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겠다. 그럼 경제성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치환 재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쇠석에 대해서 쇠석을 관입을 했을 때 연약 지반이 쇠석 안으로 들어와서 파이값이 작아지는 문제를 얘기하겠다. 그럼 파이값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계량 방법을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술의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잘 쓴 것 같은데 키워드나 어디 그 핵심을 강조한 부분이 없죠. 이런 답안이 우리가 보면 뭐예요? 가장 밋밋한 답안이에요. 채점자의 어떤 시선을 끌려면 전문 용어, 중요한 거 강조하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채점자들이 제일 좋은 점수가 있죠. 뭐예요? 59.9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점수를 받는 분도 그렇게 기분 안 나쁘고요. 떨어지긴 떨어져도 기분 안 나쁘고요. 채점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붙이긴 싫다는 얘기죠. 사람 가장 피말리는 점수가 이런 밋밋한 답안이다. 따라서 대제목에 어떤 얘기를 꺼낸다? 전문 용어, 키워드, 중요한 거 강조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답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잘 쓰신 분도 있는데 항상 대제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기술사적으로 고구마 같은 답안 쓰지 말고 사이다 같은 답안 쓴다고 했죠. 답답하게 쓰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엔 이게 핵심이다. 그 근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내시는 답안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